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조정대상 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3월 9일자 기재부 유권 해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 내용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시의 비과세 기산 내용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잘 알아두셔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오래 기억할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계시거나 증여할 예정이거나 주거용을 사업용으로 용도 변경 예정이신 애청자분들께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수차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보면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그리고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면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 보유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2주택 이상을, 여기서 말하는 여기 2주택은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여기서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증여, 용도 변경, 이 용도 변경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양도, 증여, 용도 변경을 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기재부 유권 해석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처분 후에 이 1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역시나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도 같이 2년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죠? 3월 9일날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서울에 A주택을 취득했고 2016년 12월 달에 분당에 B주택을 취득했고 2017년 2월 달에 서울에 C주택을 취득했고 2019년 7월 달에 분당에 D주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 10월 달에 이 B주택을 양도했고요. 이때 세금은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10월 달에 D주택도 같이 세금을 내면서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주택은 A주택과 C주택이죠. 2020년 1월 달에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고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C주택 하나만 남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2020년 2월 달에 2주택, 서울에 2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주택은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불한 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1년 2월 달에 C주택, 서울에 있는 이 C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시면 여러분들 엄청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A, B, C, D, E주택, 그러니까 총 5개 주택을 취득했고요. A, B, D주택은 모두 양도를 했고 남아있는 주택은 C주택과 E주택인 겁니다. 그래서 이 C주택과 E주택, 이 두 가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게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종전주택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후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 그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E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올해죠.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남아있는 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때 종전주택 C를 포함하여 4주택 A, B, C, D 이 4개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2주택, B주택과 D주택을 각각 양도, 과세를 하면서 양도를 한 후에 먼저 이 2개 주택을 팔았다고 그랬죠. 일시적 2주택 특례로 A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이 된 후에 신규주택 2를 취득하여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C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신규주택 2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C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정 소득령 154조 5항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주택 C의 보유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볼까요? A, B, C, D 4개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B와 D를 먼저 분당에 있는 주택 2개를 과세를 하면서 양도를 했고요. 이 남아있는 A주택을 A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되려면 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죠. 2020년 2월까지 A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월 달에 처분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주택은 C주택만 남아있었죠. 자, 이 C주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 2주택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인 거고요. 기재부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답변 내용의 요지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5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5항에 따라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1주택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기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지였고요. 기재부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 사전 답변 신청에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기간이 2년입니다. 여기서 2년. 왜 그러냐면요. 12.16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항 일시적 2주택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된 것에 154조 1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쟁점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내용은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 쟁점 3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여기에서 이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죠. 이 경우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그러니까 종전주택이죠. 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연속하여 2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이 비과세가 해당이 되었다면 다음 또 일시적 2주택이 됐다고 해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이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산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적용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사실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 4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와 D를 양도한 후에 다시 또 A를 양도했다. 자, 이 경우인데요. 이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면 다음 또 2주택을 취득했다고 해도 남아있는 C주택과 E주택 이 관계에는 A주택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C주택을 처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되면서 비과세 적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C주택은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C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택을 사고 팔고 라고 해도 최종 남아있는 2주택과 C주택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전에 팔았던 A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를 했는지, 과세 적용이 됐는지 비과세 적용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2주택과 C주택의 보유기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사례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수가 몇 개였는지가 중요하고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종전주택 A주택을 3월 15일 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양도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최종 하나 남아있는 이 B주택을 2022년 4월 15일 날 양도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A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1년 1개월 지난 후에 B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태라고 한다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이 B주택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 B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은 충돌 질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례는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인데요. 한번 볼까요? 2016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3개월 뒤에 B주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19년 7월 달에 이 나중에 산 주택, 이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당연히 과세 대상이었겠죠. 자, 이 상태에서 2020년 6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의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A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 A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21년 7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한다라고 가정하면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지금 이 경우는 A주택과 B주택, 2주택자죠. 2주택자가 이 1주택 외에 모두 양도를 했죠. B를 양도했으니까 이때 양도했을 때 이 B주택은 과세 대상이었고요. 여기 위에 있죠. 이거. 그 후에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종전주택 A주택은 이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A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C주택과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되려면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6월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요. 보유기간 기산 2년을 맞추려면 이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2021년 7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C주택을 2020년 7월 이후에 매수를 했다면 A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충돌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